저번 차시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데이터 처리해서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보는 다양한 웹페이지들에서 엑셀로 그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엑셀에 추가된 기능이 파워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쿼리는 오피스 2016 이전 버전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엑셀의 대세가 이 파워 쿼리 그리고 피벗 테이블 뭐 이런 것 기능들이 한참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같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코로나 정보들은 매일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변하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다운받아서 내 엑셀에 불러와서 쓰면은 매번 정보를 보고 싶을 때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 정보들을 다시 다운받아서 가져와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 말고 매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표들을 누적 확진자 수나 이런 표들을 내 엑셀에 갖다 두고 그리고 그것이 시시각각 이 원본이 업데이트 되면 내 엑셀의 표도 수시로 업데이트 되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진구인데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사망자 수도 많고 또 뭐 국가별로 이렇게 뭐 어느 나라에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지 등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생각, 지구에는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게요. 지구에는 몇 개의 국가가 있을까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수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인구는 각 나라별 인구는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현재의 데이터.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 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List of Countries by Population 이라는 요 검색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 국가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저도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population 요 데이터를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 세계의 국가별 인구 통계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국가는 나라는 몇 개일까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현재 195개국이죠. 그죠? 그리고 세계 1위 인구 수는 여기 중국이죠. 그죠? 중국은 한 명만 등록하게 됐으니까 등록 안 된 인구수까지 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이 데이터를 내 엑셀 데이터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모르는 우리가 지금 가져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많다면 이렇게 자 컨트롤 C 복사 그죠? 그래서 컨트롤 V 하면 제대로 잘 될까요? 자 일단 데이터는 불러와졌습니다. 자 짠디 봤던 거는 칸수 모듈하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면 이렇게 다양한 서식들하고 다 같이 날라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고 깔끔하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표 형식대로 이렇게 좀 불러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 안 대고 바로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걸 못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해서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가 있는 웹페이지의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그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복사,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컨트롤 C 해서 엑셀로 들고 왔습니다. 자, 시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메뉴에 데이터 갑니다. 데이터에 가면 여기 보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는 이 부분들, 그죠? 여기가 일종의 예전에 파워크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보면 파일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타 원본에서 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룹 밖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웹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웹 예전의 이름은 웹커리였습니다. 웹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클릭을 하면 웹에서 가지고 올 주소를 여기 입력해라라고 합니다. 가지고 온 주소 붙여넣기 컨트롤 V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불러와집니다. 자, 이게 뭐가 불러와졌느냐 보면은 자, 도큐멘트는 그 방금 봤던 우리의 그 웹페이지 요 전체 페이지에 대한 요 설명이고요. 우리가 보고자 했던 테이블은 요거죠, 그죠? 그죠? 요 표를 내가 가지고 보고 싶은 거죠, 그죠? 요 표를. 자, 이 표를 우리는 그냥 로드 해줍니다.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내 엑셀 파일로 불러왔습니다. 자, 이 표를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 표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나는 요런 이 줄눈도 싫고 이걸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표 디자인 들어가시면 됩니다. 표 디자인에서 머리끌 행을 없애거나 넣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필터 단추들이 있거든요. 요거 필터링 해주는 겁니다. 이거 눌러가지고 필터해 보면 모드 중에서 있죠, 그죠? 이 필터해서 내가 보고자 할 때 필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필터도 없애고 싶어. 그러면 필터 단추 여기 없애기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줄무늬 행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줄무늬 행, 줄무늬 열도 엮고 싶으면 엮고, 안 엮고 싶으면, 그죠? 이렇게 줄무늬, 열 줄무늬, 가로 줄무늬, 넣고 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혹, 나 금방 봤던 표 디자인 서식이 안 뜨는데요. 이렇게 그냥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표, 웹커리를 이용해서 만든 표가 아닌 다른 셀에, 바깥 셀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반드시 웹커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표 안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표 어디든 어느 한 곳에 클릭이 되면 표 디자인 쿼리가 뜹니다. 이런 메뉴가, 그죠? 자, 이거는 지금 안 뜨잖아요. 그죠? 표 안이 선택된 상황에서 표 디자인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것 이용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에 있는 표를 바로 엑셀 시트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주 쉽죠, 그죠? 그래서 지구에는 몇 개의 국가와 인구가 있을까요? 물으면은 이렇게 여기 여러분이 제가 제공하는 PPT 자료를 보실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해서 보시면은 순서를 이렇게 제가 하나씩 붙여놨거든요. 뭘 입력을 어떤 순서로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 표를 로드 해주면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와 지금 엑셀에 있는 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는 바로 내 데이터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내가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안 바뀌어요. 이것도 내가 어떤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에 들어가면 모두 세로 고침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만약에 지금은 인구 통계니까 금방금방 그렇게 안 바뀌겠지만은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아까 코로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실시간으로 막 바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모두 새로 고침해주면은 데이터가 바뀐 부분이 새로 다시 데이터를 새로 로드하면서 싹 뿌려줍니다. 그러면 싹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뭐 계속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 계속 내가 실시간으로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만들었던 표 안에 클릭돼 있어야 됩니다. 바깥 아닌 표 안 어디라도 좋습니다. 셀이 하나가 클릭이 되면 아까 표 디자인과 쿼리가 뜬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메뉴에 쿼리 이번에는 눌러봅니다. 쿼리의 속성 창을 누르면 쿼리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 여기에서 새로 고침을 하는 간격을 내가 선택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 이거는 지금 60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1시간 단위로 이 표가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거를 1분 단위 정수만 1분 단위까지가 되네요. 그래서 1분 단위까지 아니면 더 길게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자주 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는 이제는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습 문제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뀌는 아까 환율 정보를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네이버 금융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여기 시장 지표 클릭을 하시면 환율 정보들이 뜹니다. 네이버에서 정권 누르니까 네이버 금융으로 들어와 주네요. 자, 금융에서 시장 지표 클릭을 하면 이런 환율들이 뜹니다. 그럼 이 환율 중에서 나는 여기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오려면 아까 했듯이 여기 있는 주소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엑셀 띄우고 엑셀 띄워가지고 아까 데이터의 웹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그 데이터를 읽어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표를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전체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고 자, 금융시장 금리 달러 인덱스 내가 보고자 했던 거는 없네요. 자, 일단 웹 보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자, 웹 보기를 누르면 웹 보기를 눌러보면 웹 보기에도 이 정보들은 있는데 밑에 없어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봤던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요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시켜 난 거냐 하면은 웹페이지로 보이지 않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요 위에 것까지는 만들고 여기는 구멍을 뽕 뚫어 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홈페이지에서 만든 거를 끌어와서 여기에 보여주게끔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보는 웹보기로 봐도 여기에 그 정보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테이블 보기 들어와도 불러와진 테이블에 내가 그 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웹페이지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그 표를 불러와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연동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두 번째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취소 누르고 다시 그 웹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 환율 정보가 있는 요 웹페이지가 요 웹페이지 주소로는 불러올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어딘가의 웹페이지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에 불러져 올 거고, 그 말은 그 어딘가에 있는 웹 주소를 알아야만 요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가져오는 방법은 빈 곳 어디든 아무 데나 좋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 소스 보기 클릭을 해줍니다. 자, 웨리어가 등장을 했죠. 이거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웨리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대신에 웨리어인데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죠? 이렇게 조금씩 아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고시 회차 30차 밑에 보면 이렇게 그죠? 이런 정보들이 있는 그걸 찾아가면 돼요. 그죠? 이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이 웹페이지로 아까 웹페이지 보기로 하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다른 데서 불러왔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을 때 찾기를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F를 누르시면 여기서 찾기가 됩니다. 고시 회차로 찾는 게 아니라 iframe, inline frame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HTML 태그인데요. iframe을 찾아줍니다. iframe 찾으니까 환전고시 환율이라고 떠 있고 여기 보니까 어떤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주소를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클릭. 자, 우리가 아까 찾던 요 환율 관련된 표를 우리가 여기 바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찾아준 요 표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즉, 이 주소를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불러오게 하면 요 수시로 바뀌는 우리 이 환율, 회차별 환율을 갖다가 우리 엑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셀 열어서 데이터, 웹, 컨트롤 V, 확인. 자, 환전 고시 환율 됐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들고 오면 되겠죠, 그죠? 로드 해줍니다. 그래서 자, 표 디자인 이용해서 줄무늬 없애줘도 되고 아까 꼭 필터 단추 있는 게 편하죠, 그죠? 자, 필터 단추 한번 이용해 볼게요. 우리가 필터 기능은 안 써봤는데 필터도 쉽습니다. 그냥 지정하고 우리가 홈에 있는 여기 있는 필터 이용해서 필터 적용시켜 주면 되거든요. 자, 필터가 적용된 거에서 나는 모든 통화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선택 해제하고 주요 통화만 하고 싶어. 그래서 미국의 달러,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 USD까지 3개만 가져와서 데이터로 보고 싶어 라면 확인 눌러주시면 주요 통화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면 이렇게 필터링 해주는 거 있죠. 그죠? 다시 이전 걸로 가고 싶어 하면 여기 지금 필터 기능이 이게 필터링을 했다는 표시거든요. 다시 눌러주시면 모두 선택, 확인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각각의 그거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데이터로 필터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웹페이지에서 가져올 수 없는 데이터, 숨어 있는 것을 소스 보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게 웹에 있는 페이지를 한 페이지, 하나의 표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 페이지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금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특정 주식의 일별 시세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라고 칩니다. 제일 1위 기업이라서 삼성전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치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말고 삼성전자에 관련돼 있는 주가 정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일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세에 들어가 봅니다. 자, 시세에 들어가 보면 이 시간별 시세도 시시각각 변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내 엑셀에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 시세, 저는 일별 시세를 한번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지금 현재 2021년 5월 17일이고 이 5월 17일 일별 시세부터 2021년 일별 시세를 삼성전자의 일별 시세를 가져올 겁니다. 어디까지냐면 페이지 10페이지까지 하면 여기까지네요. 그죠? 10페이지까지 불러오면 데이터를 쫙 한꺼번에 들고 오면은 2021년 일별 시세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가 있는 이 표를 그대로 한번 불러와지는지 1번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자, 통합 문서 해서 데이터, 웹, 컨트롤 V, 확인. 자, 이거는, 자, 내가 찾는 일별 시세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니까 제가 했겠죠. 그죠? 이런 데이터들은 불러와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웹 보기를 해가지고 보면, 자, 웹 보기에도 이렇게 안 나타나죠. 그죠? 그 일별 시세는 요 웹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웹페이지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페이지란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취소하고 다시 네이버 들어왔습니다. 자, 네이버 와서 아까 했던 방식대로 또 다시 마우스 우클릭 소스 보기. 자, 소스 보기 합니다. 어떤 거 찾으라고 했죠? 아까 아이프레임을 찾으라고 했죠. 그죠? 자,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뭐 아이프레임이고 뭐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나씩 이 URL이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영 모르겠다 그러면 자, 그러면 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거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이쪽 웹페이지로 불러와서 쓰는 경우에는 컨트롤 F 누르시고 iframe, inline frame, 즉 다른 HTML 문서를 끼워 넣는 태그입니다. iframe을 쳐줍니다. 그러면 총 13개의 iframe이 있고 그것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죠? 내려가면서.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자동 완성 아니고 이렇게 iframe을 찾아갑니다. 자, 이 iframe 8번째 iframe 오니까 뭐가 떴냐면 여기 있는 일별 시세, 주요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일별 시세 이게 맞는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아까 찾고자 했던 페이지가 맞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맞죠? 그죠? 그 데이터가 1페이지를 클릭을 합니다. 1페이지 클릭. 그리고 그 주소를 복사. 그 다음에 엑셀로 와서 데이터에 웹 이제 이거는 여러 번 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주소를 클릭을 합니다. 확인. 자, 일별 시세. 자, 날짜, 종가, 전일비, 시가, 고가, 저가. 자, 저는 2021년 데이터를 다 들고 오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한 1페이지 것만 불러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페이지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만. 다시 웹페이지로 잠시만 다시 돌아가 보면 자, 1페이지의 이 주소입니다. 자, 2페이지의 주소, 3페이지의 주소, 4페이지의 주소. 뭐가 바뀌나요? 앞에 주소는 그대로고 맨 끝에 요거만 지금 페이지 번호로 바뀌고 있죠. 페이지 번호와 같이 바뀌고 있죠. 그죠?
이 10개의 주소를 그대로 한꺼번에 불러오려면은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가 이 주소들을 한꺼번에 불러오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정보를 줘야 되고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을 시키는 방법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금 외래어도 등장하고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구나를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매체를 이용하던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소 아까 1페이지 주소 아까 컨트롤 1페이지 주소 누르고 1페이지 주소 컨트롤 C 복사를 해옵니다. 그리고 엑셀 열어가지고 다시 이거는 취소를 하고요. 엑셀 열어서 새 시트 하나에다가 그 URL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요 위에 제목을 URL 목록으로 줄게요. 제 이름은.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줘도 돼요. 자, 여기에 URL 목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 페이지의 주소만 다르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몇 페이지? 10페이지까지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록의 웹페이지의 주소는 1, 그 다음 거는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12까지 됐네요. 그죠? 취소 다시 위로 이렇게. 그러면 URL 목록이 우리가 불러올 URL 목록을 여기다 다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하나씩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패턴을 아니까 바로 그냥 자동 채우기 이용해서 빠르게 목록 테이블 시트를 하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쿼리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1페이지 아까 웹페이지 1페이지 것만 컨트롤 C 합니다. URL 주소 웹 아까 하듯이 데이터의 웹 컨트롤 V 컨트롤 C 데이터의 웹에 컨트롤 V 확인 눌러주면 자, 한 페이지만 불러와줬잖아요. 그죠? 일단 목록만 만들어 놓은 거고 한 페이지만 불러와줬잖아요. 그죠? 아까 같으면 로드 하면 요 1페이지에 들어있는 일별 시세만 불러오겠죠. 그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하나씩 해서 붙여도 됩니다. 10페이지면. 근데 만일에 내가 10페이지가 아니라 한 100페이지, 10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된다. 물론 우리 엑셀에서 허용되는 시트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엑셀로 불러오면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페이지를 불러오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로드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변환을 눌러주십니다. 데이터 변환. 자,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파워 쿼리 편집기가 뜹니다. 자, 일별 시세 파워 쿼리 편집기가 뜹니다. 자, 이 일별 시세 쿼리를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쿼리의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영어로 적어볼게요. My store 이라고 줬습니다. 쿼리 이름을 주고 홈에 있는 고급 편집기 들어가셔도 돼요. 고급 편집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보기에 가면 보기에 고급 편집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홈에 고급 편집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고급 편집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외래어가 떴습니다. 이거는 파워쿼리 M 언어인데요. 문법을 구체적으로 강의할 수는 없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let 하면 영어로 let 뭐뭐 하자라는 뜻이고 우리 이런 시기 우리 여기에 이런 식이 있고 여기에 이런 값을 할당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in
in 보이죠? in. in은 식에서 사용할 값 같은 게 있으면 세팅해 주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let과 in이 쌍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우리는 딱 3개만 바꿔주면 돼요. 자, let 위에다가 let을 하나 더 적을 겁니다. 그래서 L 앞에다 마우스 갖다 두고 엔터를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적을 수 있게 됐죠. 그죠? 위에다가 let이라고 적고 여기에 우리는 어떤 함수를 하나를 더 추가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함수를 안 배웠는데 다음에 함수를 다 배우고 나면 진도가 다 나가고 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냥 오늘 시간에는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사용할 함수 이름은 그냥 내가 만들면 돼요. 여기서는 저는 그냥 가지고 올 거니까 get stock을 할게요. stock 함수를 만들고 get stock 이라고 주고 형식이 이름 주고 뭐뭐라고 주죠. 그죠? 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URL 가로 닫고 한 칸 띄우고 자, 는 화살표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let의 짝지는 in이죠. 그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자, 앞으로 당기는 거는 Shift 탭을 누르거나 아니면 방향키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자, in 위에 뭐 적었냐면 get stock이라고 적었으니까 여기도 get 내가 get 적는 순간 내가 위에서 만든 이 함수 이름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클릭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let의 짝지는 in 여기 적어줬습니다. 자, 하나만 더 바꿀게요. 자, 처음에 있던 원본, 그죠? 여기 있는, 그죠? 원본은, 웹페이지를 가지고 오는데 웹 콘텐츠에 아까 이 주소, 그죠? 첫 번째 페이지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내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내가 있는 목록 상자에 있는 페이지를 불러와서 그 페이지만큼을 따르륵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URL이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다 쳤어요. 여기에 여기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우고 URL만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새로 쳐줬고 자, 이러면 구문 오류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구문 오류 내가 이게 뭐 가로를 하나를 지워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콤마를 손을 댔다든지 어쨌든 구문에 오류가 있으면 여기에 아마 에러 표시가 들고 빨갛게 표시가 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제대로 되었다면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 자, 그러면 이 창이 뜰 겁니다. 이 창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쿼리 설정에 아까 처음에 제가 줬던 쿼리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마이스톡이라는 이름. 변경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네가 그럼 아까 URL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대체 뭐니? 빨리 입력해줘 라고 지금 컴퓨터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 하면서 닫기 및 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그 URL 목록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URL 목록을 이렇게 내가 준 URL 목록을 포함을 해서 자, 이 머리글 열머리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해서 선택이 되면 데이터에 이번에는 웹 옆에 테이블 범위에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테이블 범위에서를 클릭을 하면 이 범위에서 자, 불러올 건데 자, 여기에서는 머리글 포함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머리글도 포함이 되게. 그래서 범위가 뭔지 확인. 자, 확인이 되면 다시 파워클립 편집기가 뜹니다. 자, 여기에서 열 추가 눌러줍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열 클릭을 해 주십니다. 사용자 지정 열 이름을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삼성전자 2021년 일별 시세라고 줄게요. 그냥. 자, 이거는 이름 아무개나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열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고자 하는 이름을 줬으면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열 수식에 어떻게 주냐면은 자, 이미 너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이름을 쿼리 이름을 뭐라고 줬죠? 일별 시세가 아니라 my stock 이라고 줬죠. 그죠? 자, my stock 여기 있습니다. my stock에 가로 열고 대가로 그리고 URL 목록 자동으로 알아서 제가 URL 목록이라고 뜨죠. 그죠? 자, URL 목록 그다음에 가로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도 구문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럼 계속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개인정보 수준 검사 무시합니다. 하고 저장.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뭐가 다 됐냐? 자, 여기에 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름으로 뜨죠. 그죠? 열이 추가가 됐죠. 그죠? 자, 여기에서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로 가는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날짜, 종가, 전일비,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이라는 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여기 있죠. 날짜, 종가, 전일비,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 자, 일별 시세에 있던 요 열 제목이죠. 그죠? 그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테이블 형태로 네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전일비는 필요 없고 날짜, 종가, 시가, 고가, 저가, 거래량만을 좀 가지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입을 취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이거 체크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선택 해제해 주시고 확인 떴죠. 자, 날짜, 종가, 시가, 고가 자, 이 거래량까지 전일비 없는 거래량까지 자, 데이터 다 불러와줬죠. 한꺼번에 다. 여기에서 이 열은 이제 현재는 필요가 없잖아. 이제 이 열, 그죠? 그럼 이 열을 지워줘요. 여기서. 열머리 클릭을 하면 이 열 선택이 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제대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이 표의 이름도 줘볼까요? 이 표의 이름은 일별 시세 하고 주고 이름은 마음껏 줘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름을 주고 나서 파일 들어가서 닫기 및 로드 눌러주면 자, 데이터 읽어오고 있습니다. 네, 엑셀로 짜라란 자, 그대로 한 페이지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여기 다 불러왔는데 날짜가 이상하죠. 그죠? 자, 날짜는 이 다음에 배우겠지만은 이거는 엑셀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하루 이틀 새 이렇게 센 거예요. 이 날짜를 수정을 하면 돼요. 자, 날짜 열머리 클릭 날짜가 들어가 있는 열머리 A10이죠. 그죠? A10머리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셀 서식 들어가면 자, 셀 서식 창이 뜹니다. 거기에서 날짜를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래? 저는 이 형식으로 보여주세요. 확인. 자, 날짜 바뀌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줄무늬 좀 없앨게요. 자, 셀 선택된 상태야 표 디자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줄무늬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불러왔습니다. 아까 필요 없었던
여기 있는 데이터, 그죠? 12월 데이터부터 여기도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자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실습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크롤링 하는 거 생각보다 참 쉽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웹페이지는 어마무시한 정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구조도 복잡하고 아까 봤지만 외래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가 우리가 앞에서 썼던 방법들, 이게 처음에 웹 주소를 가져왔을 때 테이블이 그 표가 읽혀지면은 아싸, 그 표가 안 읽어지면 우리가 다시 그 웹페이지로 돌아가서 소스 보기 눌러가지고 소스 보기에서 일일이 그 URL을 눌러서 그 페이지를 찾아야 돼요. 컨트롤 F 눌러서 검색창 이용해서 아이프레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URL들을 클릭을 해서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찾은 URL의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 과정. 그래서 웹페이지의 소스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참 쉽게 찾아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좀 더 공부가 된다면 더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에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